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전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일찍 찾아와서 여러분들 좀 당황하셨죠? 아주 저희 이제 뭐 데일리 팟캐스트로 가나요? 공교롭게 아마 이번 주에 좀 자주 찾아뵐 것 같기는 하는데 저희가 네. 아마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규 방송이 아니라 호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호해를 그러니까요. 발행하게 됐네요. 네. 저희가 정규 방송을 기다릴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급박한, 좀 시급하게 조금 전달해 드려야 될 좀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좀 호회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떤 소식이냐? 바로 아마 뭐 원주하는 쪽에서 몇 번 언급하기도 했었고 뭐 원주에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뭐 아실 그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이 기로에 놓였다는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이 소식을 조금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호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왜 이제 기로에 놓았냐? 어떤 분들은 이거 잘 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재생 사업 뭐 이렇게 보시는 분 이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창 이제 내년도 예산을 원주시가 이제 짜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지금 예결위도 하고 있고. 근데 이 예산안을 보면은 이 아카데미 극장 관련 예산을 사실상 거의 배정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1차적 문제고, 또 두 번째로는 특히나 이제 어렵게 이제 국비를 따냈거든요. 이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이. 근데 이 지금 국비를 받을지 말지도 원주시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사실상 내년에 이제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을 원주시가 안 하려는 거 아니냐, 포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급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이 소식을 조금 전달하게 됐는데요. 아마 뭐 아카데미 극장 그러면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재 씨. 네, 아카데미 극장은 뭐 많은 원주 시민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아직도 1963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원도심 주로 이제 평원로 쪽, 그쪽 풍물시장 있는 쪽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이제 운영된 단관극장인데 원주의 이제 충무로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쪽 라인이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네. 원주극장, 뭐 시공관, 문화극장, 군인극장과 함께 호황기에 많은 이제 원주 시민들에게 사랑받은 그런 극장이죠. 지금도 이제 아카데미 극장의 추억을 또 회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맞아요. 어린 시절 기억도 그렇고. 네. 저도 아카데미에서 극장을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역시 고객씨 세대가 남다르십니다. 이게 추억이 있는 게 좋은 일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여담이죠. 무슨 영화 보셨어요? 근데 아카데미에서 저는 그때 말죽거리 잔혹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주 하는 척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영화 배경이 분명히 1970년대 뭐 60년대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극장의 모습인데 거기 분명히 되게 옛날 모습을 보여주는 극장인데 내가 영화 보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4D 이게 너무 생생한데 이거 왜 일단 그러니까. 시간 여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아이고 이런 그런 생생함이 또 없는 느끼게 했었던 이제 그만큼 이제 제 또래까지도 이제 아카데미 극장에서 실제 영화를 봤던 그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원주에서의 어떤 영화 관람 문화 생활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좀 했었던 건물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아카데미 극장 자체가 한국에서 이 단관극장의 원형을 가장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건축이라든지 영화 이제 전문가들도 이 극장 자체의 역사성과 또 미학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좀 이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좀 새롭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또 이 의견들을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뭐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의 안창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문화재위원도 하셨고 서울시 도시계위원도 하셨던 이런 네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정통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한 전쟁 복구기에 사회 경제 성장의 역사를 도시의 중심에서 증거하는 중요한 근대 건축 자산이다. 또 원주시 근대 건축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1960년대 한국 극장 건축에서 모더니즘 건축의 미학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공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목조 트러스 공법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아카데미 극장의 건축사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기도 하셨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추억을 회상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그렇죠. 건축물 자체의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들도 평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공간문화센터의 이제 최정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원일보에 지난 8월에 이제 기고한 글에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창조적 보존을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의 F1963이라든지 뭐 광명의 업사이클 아트센터라든지 부천의 B39 이런 곳들은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이런 근대 문화유산 자산들을 이용해가지고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이 자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카데미 그렇죠. 극장을 네네. 새롭게 좀 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 뭐 경향신문의 이제 이광표 이 서원대 교수도 이제 기고한 그래서 그런 아카데미 극장의 어떤 보존을 바라는 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카데미 극장을 좀 보존해야 된다, 재생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좀 표명을 했었거든요. 사실 뭐 시작을 보자면은 2015년에 이제 문화극장이 이제 철거가 됐었죠. 그렇죠. 그 원주에서 가장 큰 단관극장이었는데 그 규모가. 근데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허무하게 좀 철거가 되니까 좀 지역사회가 충격을 받았었죠 그 당시에. 야 이거 맞아요. 단관극장들이 저렇게 하나하나씩 사라지는데 문화극장마저도 그냥 저렇게 철거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런 공동체의 좀 역사성, 정체성이 담긴 문화유산인 이 아카데미 극장만큼은 좀 보존하고 재생하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네,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2006년 7년쯤에 이제 단구동 롯데시네마,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처음 생기면서 이제 네. 뭐 시내 굳이 이제 극장을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장이 하나둘씩 다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뭐 주장이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하나하나씩 없어집니다. 원주극장도 그렇죠. 없어지고 시공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철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시민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뭐 가지 않으니까 뭐 없애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겠지 했는데 이게 뭔가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없어질 때 몰랐는데 아카데미와 문화극장만 남았을 때 문화극장도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그 모델하우스가 들어오게 돼요. 문화극장 자리에. 그러니까 상징적이네요. 약간 이게 진짜 다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아카데미만이라도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시민들의 좀 생각들이 그때 조금 더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카데미 극장만큼은 보존하고 재생하자라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2016년부터 이 사유재산이던 아카데미 극장 살리기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유지니까 이 주인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 아카데미 그렇죠. 극장 건물과 네네. 토지가 이분이 이제 팔까 말까 이제 막 고민을 하고 막 이거 건물을 부수니 마느니 막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민사회에서 이제 설득에 나서는 거죠. 좀 이제 보존을 좀 해야 된다. 좀 설득을 그렇죠, 하기도 그렇죠. 하고 좀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마음을 좀 움직이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맞아요. 동시에 이제 원주시에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같이 좀 방법을 광고해보자 이런 좀 의견을 전달하기도 네. 하고. 그때 그래서 아카데미를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 근처 어디 주차장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아카데미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아카데미 주변에 원도심 곳곳에서 아카데미를 알리고 그다음에 아카데미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 18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역사박물관이랑도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역사박물관에서 아카데미 관련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에서 계속 해왔었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아카데미 극장을 이제 무대로 하는 말씀하신 그런 문화 기획 프로그램들이 이제 열리게 되고요. 또 특히 이제 2020년 11월에는 안녕 아카데미라는 이제 아카데미 극장 그야말로 개방 행사가 이제 열립니다. 시민들에게. 이제 드디어 문을 네. 열고 네. 이때 뭐 영화도 상영하고 연극,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는데 이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했던 맞아요. 거라서 거의 여기서 독립 영화도 보고 말이죠.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이게 제가 단관극장에서 사실 영화를 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장엄함 엄청 압도되는 그 화면 이런 게 이제 요새 멀티플렉스에서는 또 볼 수 없는 아주 이색적인 맞아요. 경험이어가지고 이게 뭐 아카데미에 추억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제 원주에서 타지에서 원주로 온 사람들도 아카데미에서 봤을 때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 극장 건물에서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이래서 사람들이 아카데미를 살리자고 하는 거구나라는 또 느낌을 받았던 어떤 그런 행사였거든요. 많은 시민들에게 좀 아카데미를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그런 행사가 일단 열렸었고. 네.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 왔기 때문에 이제 아카데미 소유주도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런 이제 좀 전향적인 이제 좀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또 실제로 아카데미를 문을 열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아카데미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시는 어떻게 보면 요지부동이었죠. 그게 막 이게 뭔가 그렇죠.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시민이 직접 같이 좀 더 나서 보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보자라는 취지로 2021년 2월에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제 같은 해 3월에 이제 아카데미 구하기 100인 100석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 한 석을 이제 100만 원씩 모금하는 이 프로젝트로 해서 이게 이제 100명이 100만 원씩 내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아보는 모금, 시민 모금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때 뭐 저도 그렇지만 이걸 이제 이 캠페인을 하는 분들도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빠르게 이게 100석이 채워졌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게 맞아요. 불과 모금운동 한지 한 3주 정도 만에 이제 다 모금이 완료돼가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조금 이 보존 추진 그리고 재생 운동이 다시금 좀 전환점을 맞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1억이 모였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죠. 이렇게가 모일 수가 있나? 이런 네. 경우는 사실 원주 살면서도 이 정도의 정말 열성적인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많이 본지 못했었기 때문에 모금으로 1억을 놀라웠더라고요. 모은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에서도 이건 정말 시민들의 이 열의와 어쨌든 이 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조금 전향적인 태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를 좀 붙게 되죠. 이때부터 조금 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론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이제 뭐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여기가 이제 원주시에 있는 18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소속돼 있는 이곳하고 또 풍물시장 상인회 그 바로 근처 아닙니까? 풍물시장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곳도 이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 재생해서 이걸 뭐 원도심 살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이러면 좋으니까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지지를 또 표명을 했고요. 또 전국 영화 문화단체 이제 50여 곳, 뭐 한국영상위원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뭐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이런 이제 원주 밖의 단체들도 이제 아카데미 극장을 좀 살리자 이런 또 의견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를 좀 살리자는 쪽으로 기우니까 시에서도 이제 좀 더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특히 이제 작년 12월에는 이제 이곳만은 꼭 지키자라는 이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카데미 극장이 보존 가치가 높지만 훼손 위기에 처한 이제 자연문화유산 10곳에 포함이 되면서 문화재청상을 이제 받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아카데미 살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게 된 거죠. 뭐 지역사회를 넘어서 이제 이런 문화재청까지도 이제 상을 받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말씀처럼 이제 올해 1월에 32억 원을 들여서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게 되죠. 이렇게 매입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제 재생하면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다들 하게 됐던 거죠. 이제
다 잃었다, 다 됐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됐다. 했었는데, 네, 이렇게 힘들게 다 설득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거 건물 주인도 설득하고 그렇죠. 시도 설득하고 여론 만들고 다 해서 매입까지 해냈는데 그런데 또 또 하나의 또 분기점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게 지난 지방선거였죠. 예. 주인공은 시련을 그렇죠. 한 번만 겪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 6월에 원주시가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원창목 시정에서 이제 원광수 시정으로 교체가 됐고 당도 이제 여야 교체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재생 사업이. 네, 네. 일단은 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이 원주시장 민선 8기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에 이제 의문을 표하면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이제 보고서에 또 적시를 했었고, 그렇죠. 이- 뭐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렇죠. 그 소식들을. 네. 예. 그러더니 이제 원광수 시정도 이 인수위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재생 사업에 또 부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네네.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져서 급기야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 아카데미 극장 관련 예산을 사실상 편성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재생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이제 국비를 준다는데도 어렵겠다는 국비도 못 받게 된 판이다 지금 원주시의 네네네.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내년도 이제 2023년도 원주시가 이제 제출한 본 예산을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 관련 예산이 지금 760만 원입니다. 이게 760만 원 뭐냐? 이제 아카데미 극장 이제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계속 그렇죠. 보수를 네. 해줘야 되니까 보수 비용 630만 원에 이제 전기세 130만 원 해서 이제 76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최소한의 뭐- 시설 유지비죠. 예. 그렇죠, 그렇죠. 진짜 최소한의 이게 네. 비용인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뭐 아카데미에서 많은 행사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예산은 한 푼도 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면 원주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건물 안전에 대한 위험성 등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푼도 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카데미 극장에서 행사 많이 할 때는 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원주시가 갑자기 이런 이유를 들면서 뭐 여건이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답변을 보면서도. 네네네.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질의응답한 내용을 보면 또 이제 도비 2천만 원에 시비 2천만 원을 매칭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도비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네네.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 사실상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을 내년도에는 하지 않은 셈이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비, 이 국비가 뭐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아카데미 극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비 30억 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냐면 이제 총 사업비가 이제 60억 원이고 네네. 국비가 이제 30억 원 정도 이제 절반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도비 12로 이제 채우는 거고요. 매칭해가지고. 네네. 그렇죠. 매칭을 해서. 그래서 이제 1차분 국비 30억 중에 1차분인 15억 원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가넷이라 그러는데 이제 편성을 이제 어쨌든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지를 한 거죠. 네네네. 강원도에. 근데 이거를 이제 원주시는 아니 국비를 준다는데도 그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받을지 말지. 약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네. 아니 이런 사례가 있나요? 국비를 이제 왔는데 국비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례가 있는지조차 저는 궁금해요. 이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사실 그동안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어렵다 했던 게 아카데미 극장 사업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국비를 네. 받아왔어요. 사실 여느 지자체면 야 마침 돈이 필요했는데 국비를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받게 된 게 아니, 당연한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모든 그렇죠. 곳에서 성과니까 되게. 이것도. 네네. 근데 이건 오히려 막 언론 보도에 해명하고 뭐 국비 뭐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뭐 이거는 뭐 논의해보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황당하다는 거죠. 국비를 그렇죠, 준다는데도 왜 머뭇거리는지. 네. 아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시가 받을지 말지 고민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산이 이만큼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또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예. 이제 막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 막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급하게 조금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막 합니다. 네, 아니 그렇죠.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저희 네. 말씀 좀 들어보세요. 뭐 이런 보도자료 하나 자자 내는데. 진정하시고 네. 이제 지난 9일에 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카데미 극장 보존 활용 사업은 원광수 시정에서는 재검토 사업으로 이제 분류가 됐다면서 이제 앞으로 충분한 수기 기간을 갖고 시민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일단 밝혔는데, 근데 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를 했냐? 그 이유로 든 게 2022년도 상반기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이 아카데미 극장 이 재생 사업이 재검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우리는 편성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 얘기예요. 네. 이게 뭐냐? 그 사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지방 이 재정 투자 사업 심사 규칙을 보면은 사업비 60억 원 이상 또 200억 원 미만의 이제 신규 투자 사업,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이 이제 60억 원 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딱. 네. 그러니까 요런 걸 할 때는 이제 강원도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야 돼, 이 위원회의 심사를. 근데 상반기에 받았을 때 여기서 이제 재검토 지시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 7개의 보완 사항을 이제 요청했습니다. 뭐 리모델링 컨셉을 좀 명확하게 설정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요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재검토 나왔는데 강원도에서 재검토하라는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예산 편성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검토도 그러니까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국비가 일부 확보됐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렇다고 섣불리 사업 추진 결정을 내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60억 원 이상, 위탁 운영비 등 매년 2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추후 시설 운영 경비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또 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웠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돈 못 쓴다. 네. 이게 그만큼 돈들의 가치가 있는 건지도 뭐 의문이다. 이렇게 매년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문장이 이제 나오죠. 일부에서 국비가 확보됐는데 마치 원주시가 사업을 포기하는 모양새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제 수기 결과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때 가서 이제 추경을 편성해도 국비를 받는데 문제 없다는 것이 이제 원주시 입장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마치 요것만 읽어보면은 우리도 이게 정해지면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들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지, 이걸 그냥 국비에 받았다고 마치 그냥 그냥 무조건 다 합시다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읽혀지는 거잖아요, 이 보도 자료를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참 뭐 이렇게 지적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일단은 시는 이런 입장인 건데, 이런 입장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말만 들으면 그런가 싶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구나 우리 원주시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원광수 시정의 애초에 이 아카데미 극장을 바라보는 어떤 부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라는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차근차근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네네. 네. 일단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 부정적 기류가 어디서부터 좀 발견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인수위부터 감지가 됐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네. 인수위가 이제 8월 발간했던 보고서를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제 비록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여도 꼭 복원하거나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면 추진하여야 하나, 아카데미 극장 복원 사업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원주 시민에게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뭐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도 미비하며 안정성 문제, 기대 이하의 활용도 예상 등의 문제로 복원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거든요. 그러면서 불효불급한 곳에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자하기보다는 시민의 피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사업에 시 재정이 투입되길 기대하며 아카데미 극장 복원은 중단할 것을 권고함,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뭐 요 조목 하나하나에 좀 이제 반발이 있었죠.
사실. 아 그렇죠. 굉장한 이제 반발이 나오고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아카데미 극장 이제 보존 추진위원회부터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이제 지역 언론에서 원주투데이와 같은 언론에서는 사설을 통해서도 이게 세금 낭비라는 곳이 맞냐,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좀 설득력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 사설 쓰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발이 거세지니까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10월 12일에 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광수 시장이 본인 입장을 이제 표명합니다. 원광수 시장은 이제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 자체에는 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활용 방안의 확장성을 높이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 연계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하는 한편 또 좀 더 충분한 수기를 통해 재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기를 거쳐서 그러면 시민 의견을 좀 충분히 공론을 모아봐서 결정을 하겠다. 무작정 재검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한 발 물러섰다. 좀 이렇게 여지를 남겼다. 재검토하겠다. 재검토. 그렇죠, 그렇죠. 수기를 하겠다. 충분히. 그렇죠. 이게 정말 네. 필요한 것인지. 네.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수기하겠다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공론장을 네. 만들든 뭘 하든 해야 아니면 되는데 진짜 뭐 재검토를 하든. 네. 네. 이후에도 근데 계속 원광수 시장이 소극적 태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재검토란 말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재검토. 재검토 중입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할 겁니다. 계속 이 말만 하는 겁니다. 시민의 수기를 거치겠습니다. 수기를 거치겠습니다. 실상 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렇죠. 네. 흡사 이제 오바마 정부가 북한 붕괴만을 자신들을 기다리겠다면서 전략적 인내라는 전술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상이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우린 기다리겠다. 우린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그것도 아니고. 자, 아까 저희가 강원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7개 사항 재검토해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측에서도 이제 4월부터 아카데미 극장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사업을 해가지고요. 이제 8월에 이제 보고서 작성 완료했을 때 이 보완을 요청한 7개 사항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보완 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이 8월에 완성을 해서 그럼 다시 한번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붙여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재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8월에 보고서 작성이 완료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 근데 그 이후에 8월에 같은 달에 인수위 보고서가 나오죠. 바로 이 아카데미 극장 재검토를 적시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요청한 사항을 이제 받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뭐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그 아카데미 극장 활용 방안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걸 좀 더 그렇죠.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럼 연구 영역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한편으로는 여기서부터 좀 스텝이 뭐 꼬였다고 표현하기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조금 뭔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주시가 실제로 9월에 이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한번 있었는데 이때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요? 뭐 표면적 이유는 원주시가 이제 미술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신청하느라 아카데미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근데 그 다음에도 아마 이 강투 심사가 있었을 거라고 보존위 측은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그 다음에도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 12월 현재까지도 강투 심사에 이 아카데미 극장을 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도 자료를 보면은 사실 뭔가 재검토를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보고서의 그 보도 자료의 행간만 보면은 마치 이런 그러니까 요청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준비해서 이제 넣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여러 이유상으로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고민 중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야 된다. 마치 그렇게만 이제 읽히는 거죠. 사실 이런 재검토 반영된 내용의 연구 영역 보고서가 이미 나왔다라는 사실이 거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도 자료의 행간이 참 미묘한 게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 상반기에.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완한 용역 보고서가 있으니까 요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재검토 요청 나와서 우리는 예산 반영 못한다니까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재검토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걸 하겠냐. 마치.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게 재검토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뭘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안 써 있는 거. 이미 준비가 아카데미 극장청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는 네. 뭐 물론 뭐 이게 당장에 이걸 해서 반영이 됐다고 해도 이게 그 강투에서 이게 심사가 뭐 아무 문제 없이 되겠냐마는 이건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청한 보완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 보도 자료에서 원주시의 해명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더구나 이제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원회가 이 도청 예산과에 이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까 이제 국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국비 신청을 그렇죠. 네, 국비 신청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강투 심사 통과해도 문제 없느냐. 그러니까 원주시는 강투 심사를 통과해야 국비를 신청할지 말지도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은 국비 먼저 신청하면 안 되는 거 했는데 도청 예산과는 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도 행정적인 하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원주시가 국비 받겠다만 하면은 내년에 아카데미 그 극장 관련한 사업은 이 유휴공간 재생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강투 통해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한 예산들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들이 조금 이게 드러나는 부분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원주시가 의지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일단 우리 먼저 국비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신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투 심사 또 저희 준비했으니까 이거 재검토 넣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이 할지 말지도 또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그러구나 하는데 이거 뭐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이유들만 뭐 긁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비 매칭 사업 예산,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도 다 없애버리고 그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매칭 네네. 예산. 그러니까 내년에 시설 관리 최소한 시설 관리 예산이 760만 원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원강수 시정 자체가 그야말로 아카데미 이 극장 재생 사업 자체에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거를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재 씨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될 이유를 물론 뭐 될 이유를 막 찾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안 될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분명히 지금까지 시민 중심으로 그다음에 안녕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아카데미 재생과 관련한 보존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역량이나 아니면 그걸 운영할 수 있을지를 몰라서 이런 것들을 운영비를 책정을 안 했다.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 이런 것들은 참 이 활동을 곁에서 많이 봐온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말이야? 궁색해. 네네. 조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무슨 역량을 당신들은 기대하는 거냐라는 부분을 조금 되묻게 만드는 지점들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지금 뭐 원광수 신영이 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제 심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합니다. 이제 원주시 국비 1차분 15억 원 받을 거냐? 당연히 질의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중요한 그렇죠. 문제니까. 네네. 국비 15억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근데 이제 원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수기 과정을 거쳐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하다가 내년에 하겠다는 거냐? 지금 몇 달 지났으니까 8월에 원광수 이거 재검토 분류됐을 때부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네. 지역사회 지역 언론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시민수기위원회를 만들든 공론장을 만들든 그때부터 그럼 이거 한번 시민들 의견 모아서 해봅시다. 이 원주투데이에서도 주장을 했고요. 시민사회에서 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지금 뭐 4달이 넘게 지났는데 그렇죠. 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그런 공론장 만들어서 합시다. 수기 과정 거쳐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이게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니 그리고 아니 이게 우리는 내년 상반기에 하고 싶어도 이 국비가 그럼 기다려 준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도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예습과에서도 아니 그래서 이거 받을 거야 말 거야를 묻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니 저희 좀 고민해 볼게요. 무슨 배짱을 부리냐고 지금 이렇게 국비가 왔는데. 아니 분명히 그래서 이거 살 거야?
좋지. 너 이거 사. 이거 괜찮은 거야. 아니면 내가 지원을 해줄게. 지원 받고 싶은 사람 얘기해. 그래서 저요. 이렇게 이걸 해봤는데 근데 좀 고민은 선정이 된 사람들은 이게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물론 시 차원에서의 사업의 방향성을 봤을 때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재검토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그 민선 8기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시민 수기 과정을 거쳐보겠다라는 생각을 뭐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이미 신청을 했고 그게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예산이나 어떤 사업 진행 여부를 사업 수용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자꾸 지금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해 버리면 미칠 후폭풍들이 지금 막 이제 보여지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내고 마치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막 그런 멘트를 써가면서까지 그러니까 그게 좀 경계하지만 실상 지금 이 모습들과 태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공론자를 만들어 왔으면 몰라. 그러니까 이게 수기를 했으면 몰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내년 상반기 하겠다는 건 말씀처럼 너무 한가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비는 지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문체부의 균특 회계 포괄 보조 사업 가이드라인 지원 원칙을 보면은 이 균특 회계 포괄 보조 사업이 바로 이 아카데미 극장이 선정된 사업의 그 분류입니다. 거길 보면은 이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라는 항목에 건립 포기 및 미운영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지자체는 동일 신규 사업에 대해 3년간 미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비를 포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 받게 되면은 수용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자칫 3년간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카데미 극장이 3년 동안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2027년에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2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주시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수기해서 뭐 결정해서 추경 편성하면 된다? 그때 국비 받아도 된다? 이거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니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국비는 누가 기다려주냐? 그렇죠.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아까 아카데미 극장 건물 위험하다면서요. 이거 오래돼가지고 그 3년 지나면 더 이게 계속 시간이 문제인 건데 이게 시간 싸움인데 그렇죠. 복원을 빨리 하느냐 마느냐. 아니 계속 강조하는데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게 부담스럽다면은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국비를 그러니까 물론 시비가 안 들어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100% 시비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에서도 이게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아니 시 재정 부담돼? 그래서 국비 받아올게. 그래서 아니 재검토해야 돼. 수기 과정 거쳐야 돼. 이러는 모양새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제 수기를 한다 해도 이게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겠냐. 이런 어떻게 원강 수정의 이 부정적인 관점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과연 수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런 의문이 되고요. 또 이 설문조사를 또 시가 언급을 합니다. 이 수기 과정에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도 할 거다. 근데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이게 사실 설문조사가 수기 과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쵸. 네네. 네. 이거는 그냥 단순 말 그대로 여론조사지 여론조사와 수기는 엄연히 다른 건데 마치 시는 그냥 여론조사로 좀 퉁치고 넘어가려는 듯한 보도자료사에 좀 행간을 읽히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다 이거는. 그럼요. 또 저희가 공론장을 학습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공론장의 과정에서 이 수기라는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토론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서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그게 단순히 어떤 상대방을 그냥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이제 합의해 가는 그 과정들을 수기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는 너무 일방적인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수기 과정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게 뭐 하나의 그 사전 단계라고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수기를 그렇죠. 위한 사전 단계에서의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수기에서 어떤 주제로 논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사전에서의 필요한 그 단계이기는 하나 그게 정말 수기 과정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르죠. 뭐 전에 국인 씨가 이제 소개해 주셨던 이제 우리 원주 공론장이면 또 모를까. 아 그렇죠. 네, 그런 수기가 또 모를까. 네. 예, 물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수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또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하고 고려돼야 되는 지점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 시 전체의 수기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은 특히 더 많은 준비와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논의들을 할지 아니면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이 수기 공론장에 이제 모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뭐 우리 우재 씨도 몇 차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아니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걸 빠르게 준비를 해서 그걸 또 수기 과정을 준비하고 그럼 수기 과정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그 모습들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데 계속 수기 과정을 할 거다 근데 그게 설문조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수기 과정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계속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의구심만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설문조사 한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원주시가 이 정도면 진짜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좀 이악 물고 이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을 좀 좌초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진짜 그런 의심이 들어요. 지금 행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런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아도.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것일지 이제 이 이유들을 한 번만 좀 하나하나씩 또 깊게 한번 들여다보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가 이들의 생각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말이죠. 이제 인수위 보고서 그리고 이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제 이공주 부위원장이 원주시민에 또 기고했던 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글인데요. 이 글들을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원강수 시정의 지금 관점 그 멘탈리티가 좀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지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원주 시민에게 공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이. 근데 이게 앞서 저희가 쭉 이 양력도 말씀드리고 이 시민 운동의 양력도 말씀드리고 걸어온 길들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렇게 평가하는 근거가 뭐냐 그죠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일단은 앞서 여론조사 진행했었다고 했었죠.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 지난 2021년 2월이었습니다. 원주 시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보통 대선 여론조사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원주 시민만 1000명 대상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표본을 잡아서 한 거죠.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5%가 시가 극장을 매입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어요. 반대는 25.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온 거죠. 반대보다 유의미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제 44.8%가 새로운 문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37.7%가 시민 문화 향유 및 추억 공간이라서 또 이제 9.7%는 근현대 건축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명 중 4명은 이제 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 공간으로 활용이나 이런 걸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만 봐도 원주 시민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해석 아니냐. 아니 심지어 1000명이나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 원주 그렇죠. 안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의문되는 거는 원주시가 다른 사업 할 때도 그렇게 공감대에 집착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왜 이렇게 유독 이 사업에만 공감대를 그렇게 말하냐 시민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은 뭐 기관이라든지 이해관계 단체 이런데 몇 명에게만 물어보고 몇천 몇십억 원 이제 배정한 사업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네. 아이 그렇죠.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민주당의 김지연 의원 이분이 이제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헌신하고 있는 시의원인데 이분도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업은 그렇게 안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왜 유독 아카데미 극장에만 이렇게 시민의 공감대라는 굉장히 모호한 잣대를 들이미는지 전 좀 의문이 들고 일단은. 근데 그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뭐 흔히 뭐 이게 설문조사가 뭐 얼마나 그거 할 수 있겠냐마는 뭐 물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지금 뭐 수기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얘기하니까 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원주에서 아카데미 극장만큼 과연 자발적으로 시민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드렸다시피 단숨에 1억 원 이상을 모금하는 뭐 이런 역량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지지 이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그렇죠. 이런 게 네, 최근에 네. 있었나?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카데미 극장 말고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원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시민운동 사례를 봤을 때는 물론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 아니면 시민운동 단체에서 더 이렇게 많이 역할을 하면서 그 활동들이 이제 나중에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같이 이제 결합되는 경우가 좀 많지. 이 정도 진짜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함께해서 이 운동을 계속 이어져 온 경우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사례를 이제 또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가령 약간 지금 우수 사례로. 네, 인천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관극장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근대식 극장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존하려고 할 때 아카데미 극장의 사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수 사례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인용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아카데미 극장을 굉장히 모범 사례로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오히려 이거를 지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바깥에서 칭찬해주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많은 부분들을 약간 시민 공감대라는 이게 도대체 그 시민 공감대가 뭔지도 이제 좀 모호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카데미 극장을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거 재생하고 보존하고 재생하는 부분들을 이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가 오히려 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광수 시장 공약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감대 형성된 게 몇이나 되냐? 그거 다 뭐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뭐 다 수기 과정 해봤습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하는 거 뭐 다 해봤습니까? 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물론 뭐 그 모든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 다 그러면 뭐 설문조사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아니면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 만약에 시민 공감대가 충분치 않고 만약에 수기 과정을 통해서 반대하면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유독 아카데미 극장 뭐 이런 사업에만 공감대라는 굉장히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결국에는 핑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설마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은 이게 전임 시정 사업이니까 좀 뒤엎고 싶고 또 뭔가 이게 좀 자발적 시민 운동이니까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전형적인 일부 시민 프레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민들만 찬성하고 다른 시민들 의견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기 전략을 써가지고 그냥 붕괴려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심지어 그 원창목 시장도 이 사업에 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도 여론이 형성되니까 그렇죠. 네. 바뀐 거죠. 뭐 시민 모금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정말 자발적인 시민 운동이 그리고 원주시에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만큼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진심이구나. 약간 그런 것들이 뭐 어쨌든 영향을 좀 미친 거죠. 그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 이공주 부위원장이 원주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전하자는 응답이 아까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안 됐다. 아까 43.5%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반이 안 됐다. 그리고 설문 문항에 만약에
보통이다 대신에 관심 없다가 있었으면은 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1%였거든요. 앞서 그 여론조사에서. 그럼 네네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이 31%는 관심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56.5%가 극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다. 이런 황당한 논리적 급발진을 막 합니다. 이 기부문에서 도대체 보통은 곧 관심 음. 없다다.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다가 이런 논리적 도단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일단 이게 황당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 방식인 거예요. 보통이다를 그냥 관심 없다로 바로 치환해 버릴 수가 있는. 예. 아니 보통이다 진짜 보통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냥 마음이 이게 그쵸. 그냥 관심 네. 없다로 어떻게 바로 이어집니까? 그러다 이 사고 방식 자체,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 자체가 이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논의를 얼마나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실상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만약에 보통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만약에 양쪽에 줘요. 만약에 진짜 이분법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 50% 넘는데 찬성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공정해. 근데 뭐 보통이다 전부 관심 없다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집어넣고 말이야. 이건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너무 놀랬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부분일 건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고문에 보면은 뭐 시민들이 극장에 관심이 없다 결국에는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저는 일단은 여론조사를 봤을 때 관심 없다고 하는 그 논리적 근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설령 뭐 관심이 없다 손 쳐도 아카데미 극장이 지금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헐적으로만 개방하고. 그러니까 이런 네네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발적 시민운동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 필두로 해서 아카데미 극장이 정말 문화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재생이 된다면 당연히 그걸 기점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시민의 관심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당장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단발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이제 보존 그러니까 물론 매입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이게 그러면은 뭐 국비 사업을 받는다. 그러면 그 국비 사업 기반으로 뭐 이제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해서 완전 다시금 개관하기 전까지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도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게 앞으로 더 문화 복합 공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쓸지를 더 많이 고민해 본다든지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 아카데미 극장의 현상을 봤을 때는 시민들의 관심이 오히려 기대 이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위가 요구한 것도 바로 지금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정말 이 재생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네네. 상황인데 당장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보존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관점 아니냐. 당장 지금만을 바라보는. 네. 지금 원광수 시정 보세요. 지금 공약 내놓은 거 보면은 죄다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해놨습니다. 뭐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해가지고 뭐 임기 말에 실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죄다 중장기적 넓게 보고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설정해놓고 이런 아카데미 극장 정말 넓게 봐야 돼. 이런 사업은 또 단기적 시각으로 판단한다는 게 또 어이가 없어요. 저는 하나만 하라는 거야. 하나만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십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기고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원주 시내 등록 문화예술 시설이 총 84개. 그래서 문화 기반 시설 19개, 공연 시설 6개, 생활 문화 시설 59개.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 인근에는 문화센터, 공연장, 문화재, 시장, 그리고 카페, 문화복합 공간, 독립 영화관 등 크고 작은 민간 문화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즉 현재 원주시에는 문화 시설이 적지 않은 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적지 않다. 네, 적지 않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충분하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은 뉘앙스잖아요. 뉘앙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사실 이게 결이 다른 걸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화 기반 시설 우리가 뭐 저 문화의 거리에 있는 뭐 그런 그 야외 공연 무대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생활문화 센터라든지 이런 거랑 지금 아카데미 극장은 결이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네네. 우리는 이제 문화 예술가들이 정말 창조적으로 자신의 좀 이제
예술적 영감이라든지 문화적 역량이나 경험을 좀 발휘하면서 활동하고 그걸 이제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의 이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앞선 장소들하고는 다른 이제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네네. 하나로 묶어가지고 문화 시설이 이미 적지 않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문화 복합 기능의 역사성과 그런 문화재적 가치가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재단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심지어 기고문에서 뭐 카페, 독립영화관 뭐 이런 데를 언급하는데 이런 곳 중에서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에 찬성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아카데미 극장과 또 접목하면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덕분에 그렇게 더 그나마라도 그 문화적인 어떤 기반이 좀 확장되고 있는 건데 그 원도심이 네네네. 그런 맥락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뭐 입이 뭐 적지 않게 있는 거 아니야?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주와 이 원도심의 문화적 낙후, 뭐 수도권과의 격차 이런 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인수위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수위야말로 이 다수 시민, 대다수 시민이 아니라 일부 시민의 지금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의 관점만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사실 이런 인수위의 어떤 뭐 보고서의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기고문이 나왔을 때 보조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하는 그 답변을 하는 형태의 뭐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하는 형태의 자리들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그런 맥락 그게 아니야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답변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사실 이 그 건축물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조금 이 인식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또 이 기고문 보면은 내외관 보수가 이제 필요하다 건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근대 문화재로 활용하는 계획과는 좀 상충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런 근현대 문화재를 리모델링 한 다음에 문화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내외관이 좀 변형이 되더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부산의 F1963이라든지 뭐 이 속초의 칠성 조선소라든지 그 건물을 기반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더 새로운 이제 가치를 넣어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을 이제 재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에 그렇죠. 맞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근대 문화재를 이제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건데 누가 이게 무슨 원형 그대로 보존하자고 했냐 이거를 정말 우리 무슨 조선시대 가명처럼 무슨 경복궁 짓듯이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후원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듯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카데미 그러니까 보존과 재생인데 보존이라는 측면을 그냥 원래 있던 그 아카데미 원형 그대로 다시금 만든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렇죠. 오히려 요즘의 트렌드는 그 공간을 좀 재해석하고 그 공간의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요즘 뭐 힙한 공간들 뭐 레트로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는 공간들을 보면은 다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비단 뭐 공공에서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뭐 작은 지점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를 보면서 알게 된 굉장히 흥미로운 곳 중에 하나가 뭐 그 예전에 슈퍼마켓이었던 그 공간을 이제 문을 닫은 공간을 인수해서 슈퍼마켓 간판은 그대로 달고 가맥집으로 만든 곳이 있어요. 학성동에 원주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일산동에 있는 그 세탁소 건물을 카페로 바꾼 카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그쵸. 간판은 그대로 그 세탁소 이름을 쓰고 근데 그게 오히려 요즘에는 더 힙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거는 그곳을 아예 밀어버리면 그 역사성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조차 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카데미 극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꼭 원형 그대로 복원하자는 게 아니라 그 역사성을 간직한 채
새로운 문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원주 뭐 가장 뭐 이게 뭐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원주시까지 하겠지만 적어도 원도심에서 그런 문화적인 앵커 역할을 하고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인 씨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형을 기반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 정체성 이런 거를 함께 공유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아카데미 극장을 좀 현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복합 문화 공간이 돼서 거기서 뭐 영화도 보고 뭐 공연도 보고 뭐 체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아, 내가 옛날에 아카데미 극장에서 영화도 봤는데 이제는 또 이런 것까지 해볼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그 추억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갑자기 모델하우스가 됐어. 그러면 이게 뭐야? 아, 여기가 아카데미 극장이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 공동체 역사성과 정체성은 나라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문화적인 가치인 거거든요. 시민들의 그렇죠. 정서와 네네.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 지금 아카데미 재생 사업의 핵심이 되는 어떤 가치 지향인 건데 네네. 네. 이런 지금 그 기고문의 주장은 이런 가치 지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고문 막바지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시민 일부가 아닌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원광수 시정이. 그래서 네. 저는 이분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대단한 방안을 제시하실까 사뭇 궁금해졌거든요. 아, 네. 아니 뭐 대단한 게 나오겠죠? 아마 그렇죠. 그러면은 네. 도대체 시민 일부가 아닌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란 네네. 무엇일까? 저도 무척 궁금했는데 그런데 기껏 한다는 제안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야.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결국 주차장이다. 그놈의 밀고, 주차장. 예. 싹 밀고 주차장 네. 만들어. 네. 뭐 원주시 지금 뭐 지하에도 주차장 만들겠다고 하고 뭐 난리인데 결국 또 주차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저는 모르겠어요. 이 빈곤한 상상력에 정말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일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아카데미 만약에 뭐 주차장이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몇 개 면이나 나올지. 네.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나 뭐 이런 데서 나온 얘기를 보면 한 40면 정도 나온다고 해요. 하긴 뭐 엄청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땅 자체가 막 어마어마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아카데미 건물은 극장 건물이기 때문에 좀 큰 규모처럼 보이는 거지만 네 그게 그러니까 그렇고 이 바로 뒤에 아니 원주천 주차장 있잖아요. 훨씬 그러니까 뭐 주차장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 주변에 물론 뭐 주차난이 심할 수 있고 이러지만은 이미 원주천 주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40면 더 짓는다고 뭐 이게 뭐 근본적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정말 만약에 정말 뭐 다 수용해서 만약에 할 거면은 주차장 정도가 아니라 저는 주차 타워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진짜로 만약에 그 목적이라면은 네 그래서 적어도 막 한 몇백 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해야 그나마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그나마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 일부가 아닌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다. 주차장 만드는 게. 그러면은 아예 저 강원 가명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주차장 짓지. 그럼 거기 더 넓을 텐데. 거기와 100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은 이게 진짜 시민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저는 황당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야 맵습니다 매워 오늘. 강원 아니 아까 이제 승부수 아카데미 밀 거면 가명도 밀자. 또 그렇게 그 맥락만 따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논리대로라면은 그런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요. 거꾸로 대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냐. 결국 그렇게 그냥 주차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비단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나 역사성에 대한 고려를 굳이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왜 이런 황당한 제안까지 이어지느냐 봤을 때 이 인수위도 그렇고
원광수 시정도 그렇고 결국에는 경제적 논리가 지금 최우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인수위부터가 뭐 위원장도 그랬지만 경제인사 중심으로 구성이 됐었잖아요. 저희가 그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 원주환 쪽에서 그러니까 경제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 시각 자체가 이 정말 경제적 시각, 효율성 정말 이 어떤 경제적 잣대와 이런 개발 논리 이런 거에 좀 쏠려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아카데미 극장을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런 관점이 다분히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원광수 시장 자체도 이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시정을 펼치겠다. 뭐 삼성 반도체 유치부터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경제에 과몰입한 지금 시정이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었고 결국 경제적 잣대로 지금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곳에 왜 돈을 써야 하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자체를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사실은 뭐 한국 자체가 그동안도 그랬어요. 경제적 논리로 이런 역사성이 있는 근현대 건축물을 좀 비교적 쉽게 부수는 경향이 좀 있어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저는, 또 근현대 건물들이 대부분 조금 그런 경향이 많았죠. 네. 그렇죠. 과소평가되고. 네.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거는 이제 동대문 운동장, 또 동대문 야구장. 제가 축구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도 서울시가 특히 오세훈 시장 들어서면서부터 결국에는 여기를 철거하고 거기다 뭐 DDP를 짓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적 논리가 앞선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땅을 노릴 게 아니라 놀릴 게 아니라 거기다 뭔가를 지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 운동장의 역사성과 이런 정체성 장소성을 살려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철거하고 정말 새로운 걸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그렇죠. DDP라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식의 재생 방식 정말. 네. 아니 저는 당하다. 정말 이게 올해 이번 회차에는 약간 수용성을 많이 가진 회차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아카데미를 없애고 만약에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서울만큼은 DDP 정도의 건물이 들어오는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수용해서 그 주장이 다 맞다고 수용해서 이제 내는 결론이 DDP 정도의 건물이냐.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40면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오는 대안이라는 거는. 네. 과연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아카데미를 계속 보존해서 재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경제적 계속 이 수용성을 강조하는데 경제적 논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과연 주차장 40면을 만드는 게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아카데미를 그러니까 보존하고 재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역사성을 살리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 만든다면은 아니 그게 더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우리 원주시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저희가 서울대에서 사례로 들었던 F1963이라든지 뭐 칠성조선소라든지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 공간이 가진 역사성에서 새롭게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떤 그 지역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는 이유 자체가 그 공간일 정도로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F1963 부산에 설명해 주셨지만은 제가 부산 갈 때 우연히 한번 F1963을 간 뒤로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친구들하고 부산 여행 갈 때도 다들 F1963 모르고 안 가봤다 그래 다 데리고 가거든요. 막 대여섯 명씩. 그러면서 새롭게 또 F1963 좋다. 이런 데가 있냐. 부산 오면 여기 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확장되는 거거든요. F1963에 대한 그렇죠. 이런 가치와 이런 것들이. 공간이 단순히 그냥 뭐 문화 복합 공간뿐만이 아니라 예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속초 칠성 조선소도 아마 가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속초 가면 늘 칠성 조선소부터 찾고 저 가족 여행 갈 때도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모르신다고 하길래 여기를. 그 다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한번 따져 보더라도 그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됐을 때 분명히 경제적 가치도 창출해낼 수가 있다.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 아카데미 극장이 이 영화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정말 한국 어떤 영화의 메카로 한번 키워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심차게 그렇죠. 정말 네네. 전국의 정말 이 영화 팬들이 이 한국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어떻게 거의 마지막 남은 이 단관극장이 있다 이러면서 여기를 이제 좋게 만들었다고 한다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원주시가 지금 또 막 관광객 늘리겠다고 뭐 치악산에 케이블카도 놓고 온갖 뭐 개발 관광 정책들 내놓고 있는데 왜 이거는 그런 식으로 고려를 안 하는 겁니까? 네. 왜 이런 거는 경제적 논리가 없다고 그냥 단정지어 버린 거야? 저는 그러니까 이게 관점 자체가 상당히 좀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좀 많이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현대 건축물들이 뭐 요즘에 들어서 다시금 그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근현대 건물들이 귀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우리의 좀 가까이 있는 시기의 건축물들이다 보니까 그냥 저거 낡았으니까 바로 부수고 새 건물 짓자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게 철거되고 새로운 건축물로 다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근현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뭐 뉴트로 이러면서 오히려 그 근현대 건축물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목포나 군산 같은 경우에도 뭐 적산가옥이다. 그건 더 조금 더 이전의 근현대 건축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현대 건축물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더 조명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의 원도심에도 물론 뭐 원동성당이 있기는 하지만 근현대 건축물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카데미가 그런 그 가치만 보더라도 그걸 잘 활용하면은 그 역사성에서 기반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경제적 가치 또한 주차장 40면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논리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건물들만 생기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카데미 극장 같은 좀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건물들도 좀 리모델링해서 남겨놓고 이렇게 좀 다양성이 있어야 도시가 생동감도 있고 활력도 있고 그런 건데 거기다 어디에나 다 있는 주차장 지어버리면은 이렇게 획일화를 해버리면은 얼마나 삭막하냐 그런 도시에 살고 싶냐라는 생각 들고 네, 약간 좀 냉정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뭐 우지 씨도 그렇겠지만 우리 또래 세대에서 원도심을 가는 이유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자유시장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돈가스를 먹으러 가끔 가긴 하지만 원도심이 우리에게 정말 방문하고 싶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그 이유들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은 뭐 무실동이라든지 뭐 당기택지라든지 뭐 터미널 인근에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또래가 갈 만한 공간들이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원도심에 갈 이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거길 갈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게 원일로 평원로 도로 양방통행 하자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를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원도심 활성화를 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미로시장이 생기니까 그래도 젊은 층들이 자연스럽게 중앙시장 가고 미로시장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이 된다면 거기에 갈 이유는 말씀처럼 생기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원도심 활성화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도 그 중앙동 도시재생과 연계돼서 바로 그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카데미 극장 보존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를 이런 맥락을 다 어떻게 보면 소거해버리고 경제적 논리로만 지금 재단하고 있는 것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 저는 경제적 논리로 재단하는 것도 정말 제대로 재단하고 있는 거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 그렇게 또 조금 말씀해 주셨죠. 의문스럽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이렇게 현대 건축물, 근현대 건축물을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 때려 부숴버리면은 우리가 그럼 50년 뒤, 100년 뒤에 원주에 무슨 문화유산이 남아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이렇게 다 경력 있는 경력들만 문화재로 인정하면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이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정말 공동의 어떤 정서, 정체성, 역사성, 공간성, 장소성을 다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시민들 사이에서 여기가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공동의 어떤 생각 이런 걸 형성이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문화재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많아지다 보면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가명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문화만 문화재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미 또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제강점기 시절 그 1900년대 초반에 근데 근현대 건축물 그게 뭐 지금 그 SC제일은행 그 건물도 조선 식산은행이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한 60년대 70년대 건물 중에는 물론 또 역사성을 가진 건물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을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그렇죠. 있잖아요. 저 동보 노빌리티 타워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런 건물이 다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 말씀처럼 가명 같은 것만 다 문화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도대체 문화재라는 게 남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되기만 한 건물이 문화재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제가 또 원주에서 또 자취를 오래 했습니다. 제 자취방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장소성과 역사성 또 정체성이 서려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제 입장에서는 문화재입니다. 여기야말로 문화유산입니다. 이 자취방이야말로. 근데 그렇다고 제가 원주시에 문화유산을 해달라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주장하지도 않고 그럴 수 그렇죠. 없다는 걸 네. 압니다. 물론 제가 뭐 저 박경리 선생님 정도 되던가 뭐 최규하 네. 대통령 되면 뭐 제 개인적인 자취방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예외적이고 아무튼 그렇죠, 그렇답니다. 그렇죠. 네네. 말씀처럼 결국 공간에 대한 문화적 가치라는 거는 이 지역사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경제적 잣대로 이렇게 정말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문화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아카데미 극장 지금 재생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렇죠. 시민들의 엄청난 또 자발성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그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이 정도면 충분히 형성돼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문화유산으로서의 잠재력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뭐 정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 아카데미 극장이 그럼 요걸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보존하고 재생할 생각을 해야지 당장의 경제적 논리, 개발 논리만 생각해서 이거를 뭐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뭐 아예 철거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시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로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우리 그 문화의 거리 그 무대 앞에 그냥 옛 중앙파출소 터 약간 이렇게 때 팻말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실존하는 그 실제 건물로 우리가 그걸 남길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 되면은 그냥 팻말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여기가 뭐가 있었다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시공간 극장이나 문화극장 뭐 원주극장 그 장소를 그냥 이런 게 있었다더라로 그냥 남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을 지금 분명히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우리 스스로 날려버릴 거냐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지점인 거죠. 더 안타까운 게 그 제주도 서귀포에 그 뭐 아까 뭐 다른 지역에서 원주에 충분히 이 아카데미가 좋은 사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제주도 아마 서귀포에 올레시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올레시장에 나와서 이중섭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서귀포 관광극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무슨 이제 여행 갔을 때 거기서 우연히 거기서 공연을 하길래 딱 들어가 봤는데 근데 이게 약간 극장인데 그 극장 천장이 다 날아갔어요. 태풍 때문인가요?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 콘크리트 벽 모양만 남겨져 있고 이제 그냥 거의 그냥 야외 무대예요. 이게 뭐 이렇게 관광 극장이라고 그냥 입구 모양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입구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객석인데 객석의 천장이 다 날아가가지고 참 이게 낭만 있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공간도 그렇게 좀 원형이 많이 훼손됐음에도 그거를 어쨌든 계속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냥 단순히 그 공간이 그냥 방치돼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길 그렇게 가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공간이 있구나. 여기 극장을 이렇게 공연장으로 활용했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서 이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카데미 극장은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극장인데 이렇게 잘 남아있는 극장을 왜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부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더 안타까운 지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정말 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디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할 만한 거 없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재생 사업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지자체는
입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상당한 잠재력이 있고 시민들도 원하고 지역사회도 아주 자발적으로 다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악 물고 이유를 찾아가지고 안 되는 이유만 쏙쏙 찾아가지고 이거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참 유감이다. 네. 네. 그런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유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원주 살고 있으니까 부디 우리 지자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호해까지 하면서 이게 그렇죠. 부디 보존되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이런 방송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 원주시는 뭐가 더 입증되길 바라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미 그냥 원주 이 원광수 시정 인수위 때부터 해가지고 원광수 시정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인수위 저희가 지금 인수위 보고서랑 기고문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건 인수위 의견이고 원광수 시정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제 갑자기 선긋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원주투데이에서 원주투데이 그 몇 달 전에 그 인수가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독자 기고 어느 분이 이제 독자 기고를 하셨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이게 재검토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거를 이제 독자 기고에 좀 버튼이 눌리셨는지 인수위 명의로 이제 반박 이 기고를 했는데 네네. 이게 보니까 네. 지금 9월 5일자 아카데미 극장 공공성 보존 가치 확실하게 입증해야라는 이제 기고문인데 여기 보면은 칼럼 내용은 사실 좀 그래요. 이게 무슨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이 시장님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듯한 약간 그런 뭐 무례하다, 뭐 시장님께 너무 뭐 인수위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인수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권고한 거다. 그러니까 원광수 시정도 원광수 시정에 그 펼치는 거다 앞으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인수위가 재검토 권고한 고스란히 그 논리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원광수 시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위가 보고서에서 말한 내용 그리고 이 그 기고문에 나온 내용 이 인수위의 멘털리티를 원광수 시정도 이어가고 있다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아니라고 선그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일관된 흐름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광수 시정이 지금 내세우는 게 뭡니까? 시정 방향으로 큰 행복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누구나 평등한 원주 이렇게 운운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게 지금 이미 형성된 여론도 배제하고 가는데 무슨 누구나 평등한 원주고 문화를 즐기는 원주고 무슨 큰 행복 원주입니까? 예? 저는 할 말이 없어. 야. 이게 예. 그리고 정원 씨가 없으니 우재 씨가 아주 소신 폭격을 오늘 넘어갔나요? 아니 그리고 시정 방향 보면은 이 대목도 있어요.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를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아하. 진심인가? 설마? 여기가 방점이다. 여기가 경제인만 행복한 원주인가 설마? 아니 근데 우리가 행간을 그렇게 읽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누차 얘기하지만 이조차도 지금 이런 기준에서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건 그렇죠. 도대체 그럼 누구를 위한 원주인 건가 이 지금 행보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참 고민스럽고 좀 의아스럽고 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호해인지 저희의 약간 분노를 담은 약간 너무 화를 많이 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근데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 흐름들 그리고 이것이 또 12월에 안에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급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금 저희의 그런 시급함이 이 방송에 담기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좀 어디로 좀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좋은 말로 할 때 국비 받고 예상 배정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간단합니다. 예. 우리 지금 1시간 뭐 반이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에 결론이 잡는데 이거를 이래서 이 결론을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게 참 다행입니다. 저희는 미괄식입니다. 그럼요. 어쨌든 근데 사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은
이 수기를 거치겠다고 하잖아요, 원주 씨가. 근데 이게 허울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네네네. 그러니까 실상 시간 끌기나 다를 바 없다. 저희는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국비를 포기하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3년간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없어서 아카데미가 2027년에나 재신청해야 되는. 그땐 정말 재생하기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안에는 이 국비를 받도록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수용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철거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받겠다고 계속 이렇게 버팅기는 거는 철거할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암암리에는 지금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네, 해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철거할 생각 아니라면 일단 국비는 수용하고 그 다음에 시정 방침대로 보도자료 한 대로 수기 과정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기한 다음에 국비 수용하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비를 먼저 수용하고 이게 급하니까 12월 안에 결정해야 되니까 이거 먼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수기 과정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하고 만약에 3년 뒤에 27년에 이거를 뭐 다시금 도전하나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니 국비를 일단 수용해서 수기 과정 거친 다음에 이게 우리 이 시에서 도저히 이거를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추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국비를 네. 뭐 반납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잡고 봐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무슨 배짱이냐고 도대체 문체부 상대로 무슨 배짱 부리냐고 국비 주겠다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스러우면 받기로 하고 고민을 하면서 뭐 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죠. 뭐 약간 우리가 뭐 활동하거나 사업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뭐 잘했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근데 기회가 있을 때 그래도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한번 일단 수용을 하고 근데 만약에 해보다가 그러니까 추진하는 가능성을 도저히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최대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그때 이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거나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렇죠. 왜 굳이 이건 수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수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내년은 상반기 수기 과정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간을 끄는 듯한 이런 식의 제스처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재생 사업 안 하자는 쪽에 편을 드는 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느 쪽 편도 안 든다는 식으로 뭐 말을 하지만 C에서는 결국에는 그쪽 편을 드는 거죠. 이게 시간 싸움인데 지금 국비를 받냐 마냐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사업을 수용하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본 예산에서 그걸 다시금 수정해서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뭐 그게 조금 뭐 고민스럽거나 아니면 그것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진짜 근데 이제 수기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면은 국비를 일단 수용하고 그 다음에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원광수 시장님 경제를 아주 너무 강조하실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원 시장님을.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저는 좀 그렇네요.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을 지금 태하는 태도가 제가 이 경제를 강조할 때 이 원 시장님께 우려했던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원광수 시장의 앞으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 아카데미 극장을 대한 태도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 시장실 1층으로 옮겨 뭐합니까? 뭐 소통 강화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뭐해 이거 하면은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도 좀 진정으로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쇼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정말 수기 과정을 위해서 준비할 때 좀 아카데미 극장 측도 좀 만나서 좀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렇죠. 좀 소통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무슨 보도자료 통해서 뭐 여론 뭐 기사가 이게 이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진정성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그러면은 추진위원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그럼 시장님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본인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만나는 자리가 생겨야 그걸 나누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하나로 합의해 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니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나 이렇게 뭐 여론전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날선 방향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그렇죠. 생각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시장실 옮기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실제로도 조금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단순히 그냥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죠. 뭐 이걸 옮기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민원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요 아카데미와 관련한 지점에서도 이건 당연히 보여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시장님이 그래서 이런 모습도 상상이 됩니다. 아카데미 극장에 정말 듀라 테이블을 깔아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면은 누가 그 진정성 의심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어쨌든 농담이지만 진정성 있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 이 문제에서 정말 필요하다. 시장님이 강조하신 그 소통이 보여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호외로 이 방송을 준비했던 거는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될 예산 심의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얼마나 그런 반영이 될지 이게 조금 더 앞으로의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더 넓게 보자면 12월 안에 또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아카데미에 또 사랑을 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이게 계속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과정이 결국에는 아카데미를 계속 보존해 나가고 또 앞으로 또 많은 활용에 대한 재생의 가능성을 또 만들어주는 그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청취해주시는 분들 또 많은 시민분들 끝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NS에 인스타그램에 안녕 아카데미 계정인데 여기서 이제 이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들도 계속 올라오고 또 캠페인 동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참여하고 싶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계정을 이제 팔로우 하셔서 함께 이제 관심도 가져주시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은 이 아카데미 극장 우리 재생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아카데미에서 관련해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 계정을 통해서 계속 홍보되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캠페인 참여뿐만이 아니라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이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이후의 아카데미의 활용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사전에 좀 리허설 같은 그런 경험들을 또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맞습니다. 정규 방송과 또 이외의 다양한 특집들로 아마 이번 주는 조금 자주 찾아뵐 것 같은데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정우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아카데미 극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화이팅! 화이팅! 시련을 이겨냅시다.